안녕하세요. 추승의 신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성의 김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 검수완박인가요? 검수완박은 아니고 검찰개혁. 이게 검사하면은 제가 사법시험 합격을 했을 때 제 고향에서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농담 삼아 영감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입니까? 변호사님? 뭐예요? 저랑 비슷하게 합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어떤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검사가 일단 한번 권한이 축소가 됐죠.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죠. 검경 수사권 분리.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어떤 권한들이 뭐 나눠지거나 이렇게 됐었고,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없애버린다고. 그쵸. 검찰 개혁에서 검찰 해체 수준의 법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어제 기사가 났죠. 그래서 과연 이 법이 뭘 의미하는 건지 네. 좀 설명을 한번 저희가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고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선택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기소 편의주의까지. 잠깐 좀 쉽게 설명드리면, 검사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고, 그리고 검사 마음대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죠. 봐줄 수 있는 거죠. 검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검사의 힘이 막강하죠. 강하고 네. 두려운 존재가 됐죠. 네. 저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두렵지는 않아요. 아, 죄를 네. 저지른 사람만 두려운 그죠. 거 아닌가요? 그쵸. 왜냐면 아무래도 기소 유예 같은 선처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사라면 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있죠.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기소하지 않는 게 위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좀 막강하다는 그쵸. 평가를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권한들이 축소되는 계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검경 수사권 분리. 사실 그 경찰은 약간 그게 수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그게 실현됐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실현됐고, 실제 경찰이 뭐 최종 뭐 결정권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불송치 결정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 분야가 사실 줄어들었잖아요.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검사는 좀 제한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킨.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검찰을 완전 없애버린대요. 그쵸. 깜짝 놀랐어요. 약간 세 개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인가요? 검사라는 용어도 사라지는 건가?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뭐 발의된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검찰 조직은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검찰을 없애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사실 법안인 거고, 이제 검사의 권한 중에 검사가 사실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이 가장 막강한 권한이잖아요. 수사 종결권. 수사 종결해서 완전 사건을 끝낼지 기소할지. 그래서 이제 공소청이라는 어떤 청이 하나 생기는. 네, 공소청이 생긴대요. 공소 유지를 위한 기관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재판과 관련한 그런 청을 이제 만드는 법안이 생긴 거죠. 검사의 권한 중 일부에 관한 부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공소청은 법무부에 있을 것 같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근데 검사가 일부 범죄만 수사가 가능했잖아요.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중대범죄만 수사하는 청을 만드는 법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하던 검사 영역 있잖아요. 그 부분을 수사 쪽, 공판 쪽으로 일단 첫 번째로는 나눠놓은 것 같아요, 권한을. 그리고 좀 이상한 건 뭐냐면, 검사는 원래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수청, 중수청. 거기는 행안부 밑으로 놓은대요. 행안부 밑으로. 행안부가 이제 경찰이나 사실 뭐 이런 부서인데 그쪽에 놓는다고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검사는 없어지고 뭔가 찢어진 거죠. 찢어진 거죠. 예. 네. 아니면 원래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있던 걸 나눠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그렇게 일단 찢어놓고, 그다음에 이들 간에 또 권한을 조율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위원회. 이제 만든다. 조율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수사나 어떤 공소제기들을 뭐 나눠놨으니까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놔둔다는 뭐 이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좀 안분해 놓고 각자의 어떤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검찰을 완벽하게 해부를.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어제 기사가 난 거니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안이 통과될지, 통과될 때 같은 모습으로 통과될지, 각계 의견도 시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여당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혹시 일하시면서 검사들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럼 얘네들 미쳤나? 예. 라고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쵸.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의문은 검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왜 이렇게 막강한가? 이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이 작성이 되면 그건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공격에 대해서 방어가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어가 취약한 부분을 나중에 회복시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이 기관에 왜 이렇게 권한을 많이 주는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유죄 증거에 관련 그런 증거 능력을 많이 약화시켰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동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수사하면서는 사실 뭐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이고 그리고 그쪽은 증거 능력과 정보가 모두 다 함축되어 있고 공개하지 않고 불균등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몰아가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되게 말씀 편하게 하시는 경우들 많다. 어떻게요? 다리형? 뭐 어깨동무하시고 그러시네. 메모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내가 메모할 수 있잖아. 진술에 관련해서 피의자한테 도와주는 부분 이렇게 진술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는 것도 싫어하고 진술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가 왜? 너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는 내 마음이고 진술 거부할 수 있는데 내가 진술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좀 여러 번 있었고요. 저희 회사 변호사가 겪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동석하고 있는데 피의자한테 검사가 우습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우습냐 근데 일선 국가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검사는 그렇게 얘기해도 기사도 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은연중에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검사가 우습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검사 참 이제 공격적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만 마는 거죠. 알게 모르게 검사가 되게 국민의 위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남용이죠, 사실.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찢어놔야 된다. 네, 저는 그래서 한번 찢어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과연 명분은 검찰이 권력이 집중이 돼서 남용을 한다, 정치 검사다. 사실 그런 명분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썩어서 못 써먹겠다 이런 취지에 나온 거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검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그쵸.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과연 모든 검사가 그럴까? 사실 그렇긴 합니다. 있어요. 예, 네. 맞아요. 변호사님도 이제 연수원 동기분들이 검사로 일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동기 검사들이 있는데 사실 일하느라 바쁘죠. 참 야근도 많이 하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권한을 없앤다라는 게 사실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좀 많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느 직업이든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렇지 않지만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검사가 찢어졌다. 맞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예고 작은 얘기긴 하지만 네. 충분히 사실 뭐 명분은 이해는 돼요. 명분 이해되긴 하지만 뭐 저는 그렇다고 찢어놨어야 된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업무 자체는 너무 특수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법 공부를 하고 지금 실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법 공부를 할 때 실무와 관련한 거 다 배우잖아요. 근데 실무 처음 하실 때 기억나세요? 네. 다 모르겠지 않으세요? 아까 저 다 몰라서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고 다 배운 건데? 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막 되게 어려운 이론들이 있는데 근데 실무를 하고 나면 이거 너무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몸에 표현은 체득되죠. 그렇지만, 지식이 몸에 체득되죠. 저 경험을 했으니까 네, 네. 시작 뭐 A부터 Z까지. 근데 지금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나눠놓게 되면은 누가 이만큼 하고 이 사람은 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또 뭐 재판만 또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뒤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험 안 해보셨으니 뭐 책으로는 보시겠지만 분명히 빈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수사를 이렇게 했는지 사실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쵸. 방향을 앞에서 한 사람의 방향을 모르겠죠. 그걸 이제 아는 사람 사실 변호사밖에 없어요. 이제. 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긴 하겠지만 압수 같은 걸 해요. 근데 우리 압수 잘못되면 법원에서 이거 위법수익 증거로 증거를 못 쓰잖아요. 그죠? 근데 압수영장을 가지고 수사 단계에서 압수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위법입니다. 이게 위법으로 이렇게 압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한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 되긴 하긴 하지만 뭐 변호인으로서는 계속 압수를 하셔라. 재판 가서 증거를 못 쓰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그렇게 뭐 이용을 해서 증거를 못 쓰게 되면 그게 또 유일한 증거라면 이 사람 무죄 나오는 그죠, 거잖아요. 무죄가 나올 수 있죠. 뭐 억울해서 뭐 무죄가 나왔을 건데 제가 변호를 한 사람이니까 네. 어쨌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사 단계에서 이 공판 단계를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한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어떤 권한을 이렇게 찢어 놓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어떤 부작용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실제 저도 겪어봤고 그런 상황을 이용도 해봤고 근데 이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은 꽤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겠네요. 근데 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제도가 바뀌면 언제나 혼란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혼란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또 검사님들, 수사관님들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금방 배우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기는 하네요. 그렇기도 한데 뭐.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예를 들어 진짜 나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범죄인 무죄 나오면 어떡해요? 좋죠. 범죄 무죄 나오면은 예, 무죄인가 보죠. 아 그쵸 결백한 거죠? 예, 무죄인가 그쵸, 보죠. 그쵸. 예. 증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저는 큰 구멍들이 생겨날까 봐 물론 이제 남용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사실 변호사님, 저는 신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신 변호사님 얘기가 또 맞는 것 같거든요. 언제나 신 변호사님 얘기에는 이렇게 동의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제도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법 시험도 바뀌어서 변호사 시험 됐잖아요. 로스쿨 없다 로스쿨 들어왔듯이 검사라는 제도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바뀐 현실에 대해서는 적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검찰 제도를 바꾸자고 얘기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검사들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많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도가 문제니까 그 제도를 바꿔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 자체가 표적 수사, 한 사람만 집안을 망가뜨리듯이 조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표적 수사, 그 기소권 남용, 수사권의 남용과 같은 부분들이 제기되었을 때 이게 견제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표적 수사할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계속 이 한 사람이 당해야 되지 않느냐. 검사가 기소를 마음대로 남용해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 안 할 때 유죄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했을 때 이걸 처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한번 제한해 보자는 거라서 그런 시도 자체에 대해서 검찰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시대는 어쨌든 이제 검찰 개혁의 시대의 흐름에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왜냐면 검경 수사권 분리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다 찢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 제도를 시행해보고 만약에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반대로 롤백 하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제 생각으로는 사실 이 제도가 검사 각 개인이 뭐 막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저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라는 조직 내에서 거기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소수가 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물론 변호사님은 어떤 제도의 문제일 수 있다라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는 제도에는 문제 없다 더 이런 입장이라서 사람의 문제 아닌가? 극히 일부? 이 부분은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사람은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제도의 문제라고 보게 되기는 한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제도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의 도덕적인 신념에만 기대기에는 좀 어렵다. 일개 개개 검사들이 잘못했지만 일개 개개 검사들 역시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검사들을 미워하지 않고 제도를 바꿀게. 그래서 제도 네, 제도를 그래서 바꿀게 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근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입장이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걸 찾아내서 기소하는 게 뭔 할 일이죠. 예. 할 일이죠.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네. 이 사람을 더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은 내가 수사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어떤 시간이나 어떤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표적 수사라고도 뭐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냥 이 사람 수사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서 계속 수사를 했던 거고 이 사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할 시간이 없었던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 시간은 한계가 권한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보일까라는 또 생각도 있어요, 사실. 다만
어쨌거나 검사님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검사님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런 소명 의식이 필요한 직인가 만약 이렇게 다 찢어 놓는다면 사실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고도의 청렴함이 요구되는 그냥 어떤 직업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 뭐 그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직업 정도의 하나면 내가 웃음냐는 얘기는 안 하지 않을까요? 아 진짜 정말 그 얘기는 그 단톡에서 보고받고 진짜 세상에 이런 검사님이 있어 싶었거든요. 피의자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변호인한테도 들으라는 얘기인데 변호인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니 제정신인가. 진짜 변호사 없으면 어땠을까. 뭐 물건이라도 날아가겠다 싶더라고요. 이참에 실명 공개하실까요? 그냥 수사검사, 부장검사님도 아니고 그런 분이 이러고 계신데 세상에. 그거는 그 사람이 인격이 덜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도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도 사실 이 정도인데 물론 그런 법안을 내기 전까지 이제 수년간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나오긴 했겠지만 전국에 계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내서 좋은 안으로 발전을 해서 좋게 좀 의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